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시조를 쓰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어느덧 20해가 훌쩍 지나갔네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시조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또렷하게 그려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곧 결혼하여 아이 셋을 낳고 양육하고 그러는 동안 제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아주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천년이 밝아올 무렵에 더 멀리 보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저의 노력과 의지가 이끄는 자리에 차와 시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가 다른 매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지만 또 서로가 묘하게 이끌리는 점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일은 시조 작법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처럼 시조 튜브 구독자분들과 처음 만나는 이 자리 또한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저마다의 때를 기다려 힘든 과정을 잘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가다듬어 손질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 시조는 쓴다는 것보다는 짓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데 간단히 집을 짓는 일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우선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조의 정령과도 같은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 안에 삶과 사물의 본질에 이르는 언어를 골라 각자의 개성에 맞게 담아내면 정제된 형식 안에서 음절과 음절이 유기적인 결합을 하고 그 의미까지 자연스레 행간 속으로 스며들어 제대로 익을 수 있도록 매만지고 기다려줄 때 비로소 한 채의 집인 시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신한 비유, 엉추, 절제, 비약, 정제 등 시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한 편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 삶은 시조를 만나기 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시간의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등단 작품을 통해 그 천문을 열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를 찾아가는 길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왕픽천 가을. 돌아오는 길은 되레 멀고도 낯설었다. 북위 37도 이정표 하나 없고 피멍든 망막 너머로 구절초 곱게 치는데 귀익은 사투리에 팔다리가 풀리면 단풍보다 곱게 와서 산통은 기다리고 한 세상 헤매든 꿈이 붉게 고였다. 숨겨온 아픔들은 뜯겨나간 은빛 비늘 먼 바다를 풀어서 목숨마저 풀어서 물살을 차고 오르는 연어들의 옥새 행렬 근듯 부는 바람에도 산 하나가 사라지듯 끝없이 저를 비우는 강물과 가을 사이
달빛에 길 하나 건져 온 몸으로 갚는다. 읽는 이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시적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작품은 시적 대상과 나의 서사가 자연스레 만날 수 있기 위해 무척 고민하면서 그 지점에 쓴 시조입니다. 연어가 먼 바다로 나가서 일정 기간 성장한 후 번식을 위해 모천인 왕피천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내수의 연시조로 쓴 작품입니다. 죽음을 향해 물살을 차고 오르는 연어들의 처절한 행렬과 그 죽음의 존재론적 의미 안에 세상의 어떤 생명체도 거부할 수 없는 순리와 순명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엄마가 되기 전에는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고귀한 마음이 자연스레 오버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정해진 양식 속에서 의미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정영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남다른 자의식이 요구됨을 인식하고 쓴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형식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독창성과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고 절제해야 하는 시조만의 특장점을 그득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걸어오신 길 위에 포개지는 선명한 내 발자국과 그 위로 으른거리는 딸의 그림자까지 시간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탐색하고 자기만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속살까지 보려고 애쓴 작품입니다. 등 속의 것 다 덜어내고 기우는 무게중심 못 갖춘 마디마디 속살에 바람인다. 가쁜 숨 내려놓으며 물고 가는 땅거미 가파른 직립에는 기댈 수 없는 그림자 그 높이 내려앉으며 포물선을 그릴 때 어머니 지고 오신 풍경 저녁 노래 부린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굽어서 굳어진 등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살아오게 했고 또 살아가게 할 시간의 근원적인 속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속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굽고 기울어지고 굴곡져가는 땅거미처럼 어머니께서 평생을 지고 오신 거룩한 풍경이 저녁눈로 차츰 번져갑니다. 어머니의 생을 고스란히 언유하는 황혼의 저녁놀과 가파른 시간들을 지나 비로소 완성하는 곡선의 풍경 속에 이따금 어른거리는 제 모습 또한 보입니다. 곁 그에 닿으려면
내처 허물어야 하나요? 꽃이 피고 지는 일, 그대 오고 가는 길, 그 어귀 지키고 서서 홀로 저물어야 하나요? 시조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단시조입니다. 3장 6구 12연보 45자, 그 내외의 형식 속에 밀도 있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단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6남매의 늦둥이로 태어나 식구들의 관심에 늘 목이 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려고 애쓴 기억 또한 어렴풋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키 작은 아이는 누가 오더라도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허물지 못하고 닿지 못하는 고요와 쓸쓸함을 견디며 차츰 어른이 되어가던 아이는 지지 않으면 꽃이 필 수 없고 먼저 가지 않으면 그대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곧 알게 됩니다. 그 후로도 내내 시를 찾아가는 고단한 그 길에 늘 제 곁을 지켜주는 그 아이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를 찾아가는 길에서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던 나와는 어색한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감춰둔 이야기를 꺼내어 들고 다시 용기를 내어 나에게로 가는 그 길입니다. 지금까지 시를 찾아가는 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